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이 황금 연휴의 첫날인데도 참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워런 버핏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원래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주식 운용, 또 외화 채권 운용, 상품 거래 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무처로는 장기신용은행, 삼성증권, 마이너스 에셋 자산운용 이런 데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번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 이제 투자서 중심으로 한 50여 권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권분석 3판, 6판.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책 4권 중에 2권이 증권 분석이죠.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그 다음에 제러미 시겔의 주식의 장기 투자라, 그리고 집중 투자, 초과 수익 바이블, 니콜라스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어스워스 다모다란의 투자 철학, 그리고 워런 버핏의 주주사안,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워런 버핏 바이블 이런 거 포함해서 한 50여 권 번역을 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좀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번역가입니다. 제가 투자를 아주 잘했다고 그러면 번역 안 했을 겁니다. 번역은 별로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버크셔 주주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세 광팬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버핏은 1965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주주서한을 발표를 했죠. 52년에 걸쳐서 전 이걸 이미 전부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광팬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버크셔 주주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버크셔 주주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그래도 뭐 꽤 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요. 저는 관점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은 상당히 버핏에 치우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설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버핏 주식을 샀는데 손해를 봤다. 그래도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첫째는 투자 실적 개선입니다. 여러분의 실적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요. 둘째는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투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가 있는 분야죠. 그래서 때로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 버핏이 전해주는 삶의 지혜를 일부라도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모습을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초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핏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버핏의 투자 방식이 과연 나한테도 맞을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아무리 훌륭한 투자 전략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뭘 가지고 찾을 것이냐? 저는 그 키가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핏의 투자 철학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나의 투자 철학은 어떤 것인지, 이 둘은 조화가 될 만한 것인지, 혹은 난 투자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은 저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제가 사례로 한 3가지 정도를 임의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 투자하는 방법 중에는 아주 난이도가 높아서 따라하기 어려운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난이도가 낮아서 아주 쉬워서 인내심만 발휘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버핏은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실 내용인데요.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복합기업의 CEO이면서 현재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보유 재산이 근래 한 811억 달러 정도 되는데 88조 원 수준입니다. 세계 4위 부호고요. 그리고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2년 동안 버크셔의 주가 상승률은 연 20.8%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965년에 1달러를 버크셔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2016년 말에는 19,7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배 정도로 증식됐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선 또 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S&P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기간에 S&P 500에 1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127달러가 됐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대략 15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S&P 500보다 약 155배 정도의 투자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와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그 원천 2가지는 주주 소환하고 주주 총회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벤저민 그레엄으로부터 너무도 소중한 정보와 가르침을 아낌없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도 베풀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아낌없이 정보를, 지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투자자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적은 누구일까요? 자, 이 맞히시면 책 드립니다. 자, 이쪽에 먼저 드신 것 같으네요. 네, 정답입니다. 투자의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고 착각에 빠져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좀 지나면 똑같은 착각에 빠져서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거의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때문에 스스로 파멸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원칙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이게 대가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철학이란 게 뭔가? 이게 말은 좀 그럴듯한데 잡는 얘기 같고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자, 투자 철학의 정의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다모다란의 정의입니다. 이분은 NYU 재무학 교수인데 밸류에이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투자 철학의 정의는 시장을 대하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 일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보는 관점, 생각이 수시로 바뀐다고 그러면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사고방식을 확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을 보는데 뭘 보느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실수가 어떤 건지를 보고 그 실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점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그럴듯한데 아직도 그림은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예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에서 어떤 뉴스, 정보가 발표됐다. 그럴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는 관점 세 가지가 일단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정보에 과잉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과소 반응한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적정 반응한다. 적절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 탐욕과 공포에 휘갈리고 그리고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뉴스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은 너도 나도 서로 주식 사겠다고 덤비들면서 주가를 띄워올리고, 악재가 나오면은 놀라서 주식을 마구 집어던지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키고, 이렇게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호재 주식을 팔고 악재가 나오면 주식을 사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 전략을 쓰려면은 좀 민첩한 사람이 좀 유리할 겁니다. 자, 또 다른 관점이 있죠. 시장은 과소 반응한다. 사람들은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은 긴가민가하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고민하면서 세월을 보내더라. 정보가 나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이게 사람들의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보가 발표됐더라도 그때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을 하면은 내가 이익을 얻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호재에 사고 악재에 팔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분석력이 뛰어날 때 유리할 겁니다. 반면에 시장에 정보가 나오면 시장이 그래도 대체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적절히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자꾸 매매해봐야 비용만 발생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노력만 들고 그럴 바에 그냥 사서 묻어두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인덱스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마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 유리할 겁니다. 자, 이 어느 관점에 오를까요?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요. 다만 나는 시장의 반응을 다 찾아먹겠다. 과잉 반응, 과소 반응, 적정 반응 다 찾아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텝에 꼬여버리게 됩니다. 정신 못 차려요. 그런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른 것처럼 다 자신의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자. 역시 다모다렌이 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깊이 파악하여 개성에 맞는 투자 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장단점이 뭔지, 이런 특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가지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내가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투자 철학이 버핏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잘 맞으면 좋지만은 전혀 안 맞는다. 그러면 버핏 아니라 버핏 할아버지라도 나한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버핏의 투자 철학 중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버핏이 여기 내 투자 철학입니다라고 명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주서한 등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임의로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선정의 4대 기준입니다.
버핏은 항상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 장기 경제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장기 경제성이라는 거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량한 기업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자, 유능하고 정직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유능하고 머리가 좋으면은 더 큰 사고를 저지른다. 예, 그래서 반드시 정직이 우선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인 가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면은 거기서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얼핏 보면 뭐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평범한 얘기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해한다는 게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깊이 이해한다는 거는 참 쉬운 일 아니죠. 장기 경제성. 이거는 기업의 그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유능하고 정직한지를 파악하려면 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역시 쉬운 기술은 아니죠. 그다음 매력적인 가격. 이건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법이 눈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 범위입니다.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능력 범위. 그럼 능력 범위는 뭐냐? 자신의 재능과 결정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그 범위 밖으로는 나가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버핏이 이 투자를 초기에 자기는 소매업을 잘 안다,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백화점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백화점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은 파산하고 말았어요. 파산하면 난 소매업을 잘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버핏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는 게 별로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버핏도 실수를 했습니다. 버핏이 대표적으로 칭찬하는 사례 하나가 비어사입니다.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를 설립을 해서 아주 큰 기업을 시킨 그런 미시시피죠, 미시시피 이분 얘기인데 이분이 이 마트를 버핏에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주식은 전혀 모르니까 주식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통 버핏의 기업을 매각하는 사람들은 버핏의 주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어사는 자기는 주식을 모르니까 나는 현금으로 받겠다 해서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손해를 본 겁니다. 버핏은 자기가 는 함부로 손대지 않고 아는 분야에서 몸을 넣었다. 그래서 그 성공 사례로 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비어사입니다. 자, 멍거가 참 이 재직 얘기를 잘 하는데 그 자신의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내 키가 160 미만이라고 그러면 프로농구 선수가 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 나이가 95세라고 그러면 헐리우드 애정 영화의 주인공 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체중이 150kg라고 그러면 빨래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 내가 카드를 봐도 이 승산을 계산할 줄 모른다 그러면 포카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는 것. 이게 말은 쉬울 것 같지만은 별로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누구나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미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투자 철학이란 게 그런 거구나. 하나 필요하긴 하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투자 철학을 정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일단 생각하시는 거는요.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 이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떠오른다고 그러면 워런 버핏이라든지
벤자민 그레엄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 철학을 확립을 했는지 이걸 보고서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계적인 대가는 사실 너무나 우리하고는 좀 먼 존재죠. 아득하죠. 그래서 좀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국내 훌륭한 고수, 멘토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분들한테 더 뭐랄까 궁금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참 복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강의하는 분들 중에 진짜 극강의 고수가 두 분이 계십니다. 신진호 회장님하고 장훈회 대표님하고 평소에 다른 데서는 만나보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진호 회장님은 가치 투자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신영증권에서 주식운용 담당 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치 투자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소개한 그런 역할도 하셨고요. 그리고 명강입니다. 기가 막힌 강의를 하세요.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독서광이고 아마 국내에서 나온 투자 서적은 저 회장님이 안 읽어보신 책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장력이 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번역한 책의 감수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덕분에 이 책의 품질이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신 회장님 볼 때마다 참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남들은 한 가지 재주도 갖기 어려운데 두루 다방면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럼 참 이 세상을 좀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훈회 대표님은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강의에 다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 언스트 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세계적인 회계법인입니다. 언스트 영 차이나에서 파트너로 10년을 근무를 하셨어요. 파트너라는 건 아시죠? 네, 주주 임원입니다. 최고의 급이죠. 그리고 회계 전문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날 때 국내 회계법인의 전무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회계 전문가입니다. 근데 주주서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법빗은 회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주주서안에서 항상 섹션 하나를 회계 쪽을 다뤄요. 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우면서 중요한 부분까지도 다 다룹니다. 그만큼 회계를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최정상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언스트 영 차이나의 파트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의 네트워크도 막강하고 그리고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론을 굉장히 충실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중국의 투자에서 상당히 탁월한 실적을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소중한 그리고 진짜 실전적인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실력을 갖춘 국내 멘토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이 있습니다. 책.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즐겨서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독서를 많이 한다고 모두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독서광이었다. 독서는 투자 성공에 적어도 필요 조건은 된다는 얘기예요. 독서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독서광이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 읽을 때 재밌으세요? 책을 안 읽으면 막 좀이 쑤시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세요? 네,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 홍춘욱 박사 같은 사람은 저 문자 중독이라서 책을 안 읽으면 못 견뎌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책 읽는 건 고역이죠, 고역. 노동이죠. 근데 그래도 책은 필요한데 그 책 선택에 참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책 선택에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특히 번역서를 선택을 할 때 책을 잘 선택을 해서 좋은 저자를 만나면 책 번역하는 기간 내내 저는 즐겁습니다. 많이 배우니까요. 그런데 가끔 실수를 해요. 좋은 책인 줄 알았는데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번역하는 기간 내내 전 지옥을 헤매는 기분이에요. 저자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선택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저자입니다. 첫째, 실력자냐? 아니면 생계형 작가냐? 실력자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아니면 그 분야에 진짜 뛰어난 대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력자는 그 숫자가 적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실력자들은 바빠서 책을 잘 안 써요. 실력자가 좋은 책을 써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반면에 생계형 작가는 책을 써야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요. 수시로 책을 펴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책 제목만 보고 그냥 책을 한 권 골라 잡았다. 그러면 그 책은 생계형 작가가 쓴 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런 책이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흥미로운 책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에 그다지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자가 쓴 책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냉정하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신선도가 있어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30년 전 얘기를 계속 다루는, 그래서 계속 다시 찍어내는, 표지만 갈아서 내는 그런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고전이라고 그러면, 세월의 시험을 견뎌낸 고전이라고 그러면 상관없겠죠. 증권분석 같은 책은 뭐 세월을 극복한 그런 책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학습하면서 변신을 한다는 얘기죠. 세상을 보는 관점도 수정이 되고 투자 방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그 버핏을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버핏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면 옛날 책에만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핏 책이라고 그러면 최근의 주주선 그리고 주총 답변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다루는 책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초보자들은 특히 책 고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실력자가 쓴 서평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서평에 대해서 니콜라스 탈렙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서평은 책의 내용이 아니라 서평자의 수준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력도 없는 사람이 쓴 서평이라고 그러면은 그 서평은 그 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의 그냥 자기 얘기만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받으면은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의 서평을 가려서 봐야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시장을 보는 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홍춘욱 박사가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고수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잘 골라서 그 책의 뜻을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보고 선택을 하면은 좋은 책을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일은 뭐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난이도 상중하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가장 어려운 방법은 버핏 방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위험, 고수익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잘하면 큰 수익을 거두지만 실패하면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래서 고급에 해당되는 방식이죠. 그다음 중에 해당되는 거는 뭐로 보냐면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애써서 따라 하는 것보단 확실하게 버핏한테 맡기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전 저위험 중수익 방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쉬운 방법, 버핏 안의 투자 방식입니다.
버핏은 이미 유언을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아내 유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방식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 아내의 투자 방식을 따라한다 그러면 인덱스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위험 중수익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투자법을 선택할 때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투자의 자질 세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지식, 경험, 기질.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질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기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망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이 기질 때문에 망하죠. 그리고 기질 중에서도 여러 요소 중에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내심은 소모성 자산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커다란 포부를 안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도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애쓰는데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밥 위에 깔리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함부로 시작했다가 인내심 바닥이 날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스로 잘 돌아보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버핏 방식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 생각하시는 거는 적어도 버핏에 관한 자료를 다 마스터해야 되겠죠. 아주 깊이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주서한하고 주총 Q&A 정도는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숙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이걸 다 이해하고 소화하기에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분야 고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가치 투자라는 거는 결국 혼자서 공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말하자면 이제 외톨이 늑대 같은 그런 투자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계적인 그 가치 투자의 대가들은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세계 가치 투자자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핏도 그렇고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룹이 다 있습니다. 서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래서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요. 뜻이 맞고 성실한 사람들이 서로 이 힘을 모으는,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어떤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라, 아니면은 좋은 네트워크에 가입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중간 정도 난이도로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버크셔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크셔를 깊이 이해해야 되겠죠? 그냥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왜 깊이 이해해야 되느냐?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의 모욕을 안기고 싶어하는 아주 고약한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을 시험합니다. 유혹하고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지식이 깊지 않고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시장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수익을 낼 자격이 있어?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한 지식,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버크셔 주식을 보유한다 그러면은 버크셔는 PER보다 PBR이 훨씬 더 중요한 회사입니다. 지금 PBR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현재 PBR은 1.58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 주가가 1.58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8%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버크셔하고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구성한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58%씩 내지 않고서도 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질문 충분히 던질만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과제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두 번째. 이건 좀 어려워요. 자, 가이코는 자동차 보험사죠. 버핏이 애지중지하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장부가액이 약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버핏이 평가하는 가이코의 내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세 분의 답변을 듣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답을 하신 분한테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부가액은 10억 달러예요. 내재 가치, 버핏이 평가하는 내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15억 달러.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한번 15억 달러. 또 100억 달러. 또 맞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예, 말씀하세요. 50억 달러. 잠깐만요. 15억 달러, 100억 달러, 50억 달러 그러셨죠? 예, 하시죠. 말씀하십시오. 뭐 한 분 더 말씀하시려고요? 예. 말해보세요. 230억 달러?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예. 200억 달러입니다. 예. 저분이 제일 가까운 금액을 말씀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2014년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이번 워런 버핏 바이블에는 이 내용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코는 내재 가치가 장부가의 약 20배다. 20배다. 그러면 이런 회사가 하나만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버핏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장부가보다 내재 가치가 훨씬 높은 기업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뭐냐? 버핏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보험사업, 철도사업, 전력사업. 그런데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버핏의 주력 사업이 보험사업이죠. 그 다음에 철도사업이나 전력사업도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업입니다. 버크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런 세 가지 사업이 버핏이 보기에는 장부가보다 내재 가치가 월등히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죠? PBR이 1.58배인데 내가 58%씩이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굳이 버크셔 주식을 살 필요 있느냐? 그냥 포트폴리오 따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핏이 눈이한 얘기가 버크셔 주가가 PBR의 1.2배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량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은 자, 이게 말하자면 버크셔 주가를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만하죠. 버핏 풋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버핏 풋. 그래서 PBR 1.2배 밑으로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버핏이 받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받칠까요? 1.2배 밑으로 안 내려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이제 알아둬야 되냐면은 버핏은 주가를 받칠 생각이 없어요.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사주 매입을 하느냐? 장외 거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장외 거래.
주가에 영향 미칠 생각 없다. 내리려면 내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버크셔 주식은 그래도 1.2배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안전해. 주가 안 내려갈 거야. 이렇게 믿고 샀다가 나중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실제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터질 때는 버크셔 주식도 다른 종목들 못지않게 폭락했죠. 그래서 그런 위험은 충분히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자, 버핏 죽으면 주가 하락할 거 아니냐? 버핏 사후에 어떻게 됐냐? 난 버핏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난 안 살랜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도 버핏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버핏은 자기가 가진 주식을 기부를 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후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12년에 걸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다 계획을 짜놨어요. 그러면서 그 자선단체 담당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버크셔 주식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해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버핏이 직접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가 죽은 후에 적어도 12년 동안은 버크셔의 주식을 낙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선단체 가입세면 많은 그 자금을 제공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멍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2014년 주주서한에서요. 내일 버핏이 떠나고 평범한 후계자가 CEO가 되고 이후로는 대기업 못하게 되고 버크셔 시스템이 망가지지만 않으면 장기간 초과 실적을 낼 것이다. 아주 장기간 초과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 이게 멍거의 견해입니다. 자, 다음 제일 쉬운 방법. 사람에 따라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버핏의 아내가 하는 방법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덱스 펀드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인덱스 펀드의 주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종목까지 다 굳이 정해졌어요. 뱅가드 S&P500 인덱스 펀드 여기에 투자하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뱅가드는 존 보글이 만든 회사죠. 근데 이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떠오르는 건 보수가 대단히 낮다. 보수가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극히 적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뱅가드 인덱스 펀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요. 대여 수수료 받습니다. 근데 대여 수수료 받는 게 보수나 각종 비용보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있어요? 초과 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펀드 중에서 미미하나마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뱅가드 S&P 500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냐? 아내의 목표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다. 100% 마음의 평화다. 뭐 금액으로 볼 때 거기서 더 늘어나야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버핏 아내라고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 마음의 평화라는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투자하다 보면은 참 뭐가 중요한지의 이 순서를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수익을 높이려고 무리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고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다 보면은 건강이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최악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수익은 조금 낮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려면은 주주서한 중에 인덱스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버핏은 인덱스 펀드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면은 웬만한 주식 전문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강하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관련돼서 설명을 아주 쉽게 재밌게 많이 해요. 정말 좋은 그런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을 추천을 하는 게, 자, 요거는 버핏이 추천한 책입니다.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거 현재 판매되는 책이에요.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존 보글은 저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입니다. 뱅가드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버핏하고 아주 친해요. 버핏도 서로 좋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 유유상종의 원리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원리예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래서 실력자는 실력자끼리, 생경 작가는 생경 작가들끼리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로 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블로그입니다. keonle.com.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약 10년 전에 투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인덱스 펀드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참 너무 시대를 앞서가면 망하죠. 그 당시에 인덱스 펀드는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었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팔렸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공짜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동화 칼럼, 여기도 인덱스 펀드에 대한 그 글을 19주간에 걸쳐서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것도 펀드를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말고도 좀 쓸만한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철학. 자, 시장에서 계속 흔들리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투자 철학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시장을 대하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이 투자 철학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성에 맞는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세계 투자의 대가들을 좀 쭉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멘토를 찾아서 좀 배우고 그리고 좋은 책을 잘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고를 때는 이게 이 주식 종목 고르는 거 못지않게 어려워요.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자가 쓴 책을 잘 고르고 특히 버핏에 관련된 거는 버핏은 계속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로 주주서원과 주총 내용이 포함된 책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종목 선정에 대한 4가지 원칙, 그 다음에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원칙, 그리고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 중간, 낮은 것. 그래서 버핏처럼 종목 선정하고 투자하는 그 고위험, 고수익 방법이 있는가 하면 버핏처럼 주식을 사서 그냥 보유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이때도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자신의 지식, 경험, 기질, 그리고 인내심을 살펴봐라.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결국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파악한다는 일이 별로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나 자신이라는 거. 이거만은 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부자 되세요.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질문은 2분 고수분의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 2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